안녕하세요. 큐베이스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믹스 콘솔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가 볼 건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믹스 콘솔 독립창에 있는 여기 센터 부분에 대한 설명 이제 드린다고 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여기 채널렉 부분과 페이더 섹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고, 이제 채널렉에 있는 세부적인 부분들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여기 있는 환경 설정을 이용해 가지고 센터 부분에 있는 채널렉과 페이더 섹션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미터 브릿지는 지금 껐어요. 화면이 너무 커지니까 보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 가지고 일단 껐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다시 켜도록 할 거고, 일단 먼저 여기 루팅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루팅은 채널의 입출력 라인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스테레오 인, 스테레오 아웃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일단 스테레오 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채널의 입력 라인, 여기 스테레오 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은 채널의 출력 라인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꼭 믹스 콘솔에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얘를 끄고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인스펙터 창에 보면은 여기 루팅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 스테레오 인, 스테레오 아웃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 본 믹스 콘솔에서 본 루팅이랑 완전 똑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상에다가 이 채널을 불러올 때 보통 같이 설정을 하죠. 이 루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보통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인풋, 오디오 아웃풋, 이게 이 루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드 트랙을 하고 나서 보시면은 똑같이 레프트, 스테레오 인, 제가 아까 모노로 해가지고, 그리고 스테레오 아웃, 이거를 이제 바꿀 수도 있죠. 라이트, 스테레오, 그냥 보통 출력은 그냥 스테레오로 두고 양쪽으로 똑같이 출력되게 해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력이라고 하는 건 마이크나 악기 같은, 그러니까 소리 신호를 입력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노로 해놓은 것도 아까 일단 지웠다가 오디오 트랙을 다시 열 때 모노로 해놓은 것도 보통 마이크가 얘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이 레코딩 소스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스튜디오, 집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스튜디오 환경에 따라서 토크백이나 이렇게 확장 장치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눌러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설정들을 따르게 되겠죠. 여기 출력 부분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마스터 채널, 여러분들 모니터링 스피커에다가 혹은 헤드폰에다가 세팅을 해놓는 게 일반적이지만 FX나 그룹 채널에다가 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홈 스튜디오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얘도 설정을 따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여기 있는 루팅, 인스펙터 창에 있는 루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믹스 콘솔에 나와 있는 이 루팅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여러분들 여기 채널에 여기 R, W, 여기 E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에디트 채널 세팅즈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버튼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스테레오 인, 스테레오 아웃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얘네도 똑같습니다. 굳이 믹스 콘솔 창에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채널 세팅에서도 스테레오 인, 아웃 건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 콘솔에서도 건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테레오 인, 스테레오 아웃은 여러분들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단축키로는 F4인데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스튜디오 오디오 커넥션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인풋 아웃풋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 오디오 디바이스, 여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드라이버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이든 아웃이든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또 어디에서 설정을 건드리죠? 여러분들 스튜디오 셋업에서도 여기 드라이버 건드리는 데에서도 또 설정을 건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사용하시는 경우, 멀티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얘네들 세팅을 좀 건드려 줄 필요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에서 이 루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건드릴 때에는 꼭 이 오디오 커넥션즈도 같이 봐달라.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셋업도 같이 봐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력되고 어떻게 입력되는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면 루팅에 대한 설명은 대충 다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여기 프리라고 써져 있는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프리는 보시면은 이 밑에 인설트의 위에 있죠. 그래서 인설트 전에 적용되는 프리렉 이 부분은 보통 세 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이컷, 로우컷 이렇게 고음이나 저음을 차단시키는 이 필터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입력 레벨을 건드리는 게인 부분이 있고요.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 이렇게 데시벨 표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 이렇게 페이지라고 떠요. 얘는 소리의 위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필터 부분은 사운드의 고음역 부분과 저음역 부분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기본 세팅은 고음역 부분은 20,000Hz 이상은 차단하고요. 저음역 부분은 20Hz 이하를 차단하는 건데, 이거는 마우스를 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좀 더 낮은 헤르츠도 차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해주면은 숫자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아까 20,000이었다가 지금은 1000단위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로우컷, 저음역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쭉 늘리게 되면은 네,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죠? 20,000까지 올라갑니다. 하이컷도 50까지 떨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고음역과 저음역을 어떻게 차단할지를 이 부분에서 결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프로큐로 알아보는 이퀄라이저 활용법 해가지고 이 하이컷, 로우컷 그 필터 타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 고음역대, 저음역대를 어떻게 차단해서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시면은 이 프리의 이 필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여기서는 활용법만 좀 더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쭉 옮기면은 수치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죠? 마우스 굉장히 조금 움직인 것 뿐인데 순식간에 1000단위씩 떨어지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치 변화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세밀하게 조정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 수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움직임이 굉장히 큰데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자, 하지만 Shift를 떼고 나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순식간에 수치가 확 줄어요. 자, 다시 한번요. Shift를 누르면은 수치 변화가 굉장히 작습니다. 세밀하게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로우 컷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세밀하게 수치 변화가 작게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려 보자면, 얘를 이렇게 쭉 바꾸고 이렇게 쭉 바꾼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초기화됩니다. 보이시죠? 아까 2만에서 자 이렇게 막 변했다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2만으로 돌아와요. 얘도 로우 컷 부분도 마찬가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20Hz, 변화시켜 놨다가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20Hz.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여기 있는 이 필터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수치로 이런 식으로. 로우 컷도 마찬가지 이렇게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오디오 트랙을 하나 열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열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컬을 녹음한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컬 녹음을 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마이크에다가 LC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저음역대의 잡음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비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필터를 먼저 적용하다 보니까 좀 소리가 날카로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저음역대를 죽이게 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녹음은 그냥 평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로우 컷을 이렇게 입히는 게 아무래도 그 소리를 잡아먹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일 때가 있어요. 미리부터 필터를 적용하기보다 먼저 녹음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LC, 로우 컷을 적용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 시계 모양 있죠? 얘는 이제 필터 온오프 버튼인데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바이패스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12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차단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슬로프 메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의 부분을 차단할 것인가, 이거는 오른쪽 눌러도 이 필터 슬로프 요걸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12를 클릭해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이 정도면 필터에 대한 부분은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그 다음으로 여기 게인 부분, 게인은 여러분들 입력 레벨을 조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꼭 여기에서 안 해도 여기에서도 이제 페이더 섹션에서도 직접 조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게인을 좀 여기에서 따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또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게인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그냥 하면은 이렇게 폭이 큰데 Shift를 누르면은 세밀하게 조정해주는 효과가 나오고요. 아까 필터 부분에서 설명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은 초기화 0dB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게인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 밑에 여기 페이지 부분 설명드릴게요. 페이지는 오디오의 파형을 이제 위상을 반전시키는 기능. 오디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파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파동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 위상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이용하면 위로 올라와 있던 부분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와 있던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제가 큐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98편에 이미 오디오 프로세스 보시면 여기 프로세스 부분에 여기 인버트 페이지라고 하는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도 앞서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좀 아낄까 합니다. 필요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큐베이스 98편쯤의 설명을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페이지 위상 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 케이블의 극성이 바뀌는 문제, 이런 경우에도 물론 발생하긴 하는데, 이 녹음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스 안에서 이렇게 녹음을 할 때 그 녹음 공간의 특성이나 혹은 딜레이를 적용했을 때 이런 시간 지연 이펙트 같은 걸 이용했을 때 가끔 발생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마이크의 위치를 조정하는 걸로 이 페이지 위상 반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긴 하지만, 이미 녹음이 끝난 경우에는 여기 이 페이지,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필요하시면 큐베이스 설명 영상 98편 위상 반전에 대한 설명 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믹스 콘솔 창의 루팅 부분과 여기 프리 부분이 좀 설명이 길었죠. 이렇게 좀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께 혹은 이 믹싱 공부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인서트 부분 설명드리면서 또 믹스 콘솔 독립창에 대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